I got all this potential just deep inside of me, but they hate me successful cause they try to be. They sit there being just mental because you're trying things, and they just want you to settle and do the right thing. So get a good job, don't slack off. Wake up every morning, make a good impression on your boss. Don't do anything that I wouldn't do, and when you're making money, make sure you don't spend it too soon. Fuck that, I'll do what I wanna do. I got a different path from everyone, and that includes you. Who are you to tell me how to live life? In these times it feels like nobody's right, yeah. So I'ma figure out what else we succeed, and then invest all of my time into that and proceed. I need whatever the hell could make me happy, and I don't think you have a clue what could that be. 안녕하세요. 7박 8일간의 홋카이도 여행 2편입니다. 조산케이에서 출발하여 오타루를 돌아본 후 삿포로에 가서 1박을 하고 다음날 아바시리까지 기차를 타고 간 후에 아바시리 유빙 투어를 하고 다시 삿포로까지 비행기를 타고 오는 2박 3일간의 일정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아침부터 눈이 펑펑펑펑 내리네요. 우리는 오늘 8시에 오타루로 출발합니다. 오타루에도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고 있죠. 눈 오는 풍경 실컷 보고 갑니다. 새들이 다 이렇게 눈에 덮여 쌓여 있습니다. 너무 좋다. 나뭇가지. 조산케이 호텔에서 오타루 운하까지는 약 47km 정도 되는데 시간상 1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내려서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일본의 오타루는 홋카이도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그림 같은 운하와 역사적인 건물로 유명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오타루 운하와 그 주변의 구시가지 지역은 과거의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어서 방문객들한테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오르골당이네. 여기 오르골당이 왔습니다. 여기는 오르골당입니다. 15분마다 전기가 나온다네요. 오타루의 오르골 본당 옆에 차를 주차하고 오르골 박물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르골 박물관의 진짜 정식 명칭은 오타루 음악상자 박물관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음악상자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오르골 본당은 그 자체로도 매력적인 건축물이며 내부는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오르골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념품과 장식품을 판매하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서당은 저기고 여기가 키티, 여기가 오르골당 23. 빵집이라고 합니다. 112엔. 여기가 오타루 시내입니다. 오타루 시내, 오타루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여기 가봤다. 한번 들어가 볼까? 오타루는 삿포로에서 기차로 30여 분이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1880년대에 오타루 항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졌고 홋카이도의 주요 무역 항구로 발전하였습니다. 무슨 빵인지 모르겠는데. 운하가는 길입니다. 오타루 시내 길입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오타루는 러시아와의 무역이 활발했는데 이로 인해서 오타루에는 러시아 상인들의 창고가 많이 지어졌고 이러한 러시아식 창고 중 일부는 보존되어서 관광 명소로 변모하였거나 레스토랑, 카페, 미술관, 상점으로 개조되어 역사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건물들은 오타루가 가진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유산을 보여주므로 과거로의 시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 오타루 운하는
19세기 말에 건설되어서 오타루의 무역 항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운하를 통해서 배들이 직접 창고까지 짐을 싣고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 운하 덕분에 오타루는 굉장히 번창할 수 있는 항구였습니다. 운하를 따라 조성된 산책로는 산책하기 좋으며 여유롭게 걸으면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오타루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운하를 따라 조성된 산책로는 언제든지 산책하기 좋으며 여유롭게 걸으면서 과거와 현재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운하 주변에서는 유람선 투어도 운영되고 또 인력거 투어도 가능하다네요. 오타루 운하를 따라 걸으면서 홋카이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중 하나인 오타루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서부터. 와, 눈 풍경이 너무 좋은데? 이제 오리골당 가는 길이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묻어있는 건물들을 개조해서 이렇게 식당이나 카페, 미술관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식당들입니다. 어머, 와. 크레페입니다. 크레페. 이렇게. 와. 여기는 이 만두네. 인가야. 만두. 만두. 그래. 조금 뜨거이. 아쯔이. Very hot. 하이, 땡큐. 아리가또. 이 종이다. 저 오타루 와서 남편한테 크림 만두 하나 얻어 먹었습니다.ちっちゃいの1個ぐらいは톤보옥관. 눈 쌓인 오타루의 거리를 다 돌아보고 이제 주차장으로 가서 삿포로로 출발하겠습니다. 오타루에서 12시쯤 출발하여 지금 삿포로에 도착했습니다. 신라면 됐어. 삿포로에서 먹는 첫 끼입니다. 삿포로에 늦게 도착했더니 3시 샌드위치와 우유로 점심을 때우고 저녁은 잘 먹겠습니다.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우리는 맥주박물관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설계. 맥주박물관 가는 길에 보이는 수산시장이네요. 엄청난 해산물이 있습니다. 삿포로 맥주박물관에 왔습니다. 삿포로 비루. 우리는 구글 지도를 켜고 걸어서 맥주박물관에 도착했는데 약 35분 정도 걸렸습니다. 삿포로 택시 승강장입니다. 여기서 택시를 타고 가면 됩니다. 우리는 걸어왔습니다. 호텔에서 40분 걸려서 걸어왔습니다. 새우살을 찍어드릴게요. 소리네. 하나, 둘, 셋.
삿포로 맥주박물관은 삿포로 맥주 역사와 제조 과정을 소개하는 곳입니다. 삿포로 맥주는 1876년에 설립되었으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맥주 중의 하나입니다. 삿포로 맥주의 창립은 메이지 시대의 서양 문화 도입과 산업화 정책의 일환으로 서양의 제조 기술과 과학을 받아들여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삿포로 맥주는 독일의 맥주 제조 기술을 도입하여 맥주 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박물관은 원래 삿포로 맥주 공장의 일부였던 건물을 사용하여 설립하였으며 1890년대 지어진 역사적 건축물로 맥주 초기의 제조 과정과 발전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맥주박물관에서 택시를 타고 10여 분 만에 삿포로 도청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져서 벌써 조명이 켜졌네요. 여기 도청사입니다. 삿포로 도청사는 메이지 시대의 건축 양식을 대표하는 중요한 문화재로서 일본에서도 특히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중의 하나입니다.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 중심부에 위치한 역사적 건물로 1888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아메리카 잉글랜드 스타일로 아름다운 적벽돌 구조로 서양 건축의 영향을 받아 설계되었습니다. 현재는 완전히 해체되어서 지금 복원 중에 있습니다. 2025년에 복원된다고 합니다. 2025년 2월 준공 예정이네요. 삿포로 도청사에서 오도리 공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삿포로 시계탑입니다. 다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거리네요. 야경을 보면서 천천히 즐기면서 걷고 있습니다. 이 시계탑도 역사적 건물이라고 하네요. 삿포로 TV 타워. 파라소니 타워입니까? 파라소니 타워요? 아우 멋있네 이거.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거 보이는 거. 이게 찍히네.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거 보이죠? 너무 멋있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서 이제 전망을 하겠습니다. 홋카이도 도청사를 지나 삿포로 야경을 보면서 삿포로 TV 타워까지는 약 1km, 걸어서 10여 분 걸립니다. 2,700원. 전망대는 저녁 10시까지 운행하는데 성인 1인이 1,000엔입니다. 이 전망대에 올라가면 오도리 공원의 야경을 즐길 수가 있고 삿포로의 야경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도리 공원의 야경입니다. 저기는 뭐 성인이 많네. 삿포로 TV타워에서 호텔까지는 걸어서 약 15분 걸립니다.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라면 거리도 보이네요.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라면 가게가 있습니다. 기스키노역에서 삿포로역까지 지하철을 탈 예정입니다. 여기 너무 좋은데? 이렇게 왔네요. 나왔네. 삿포로에서 둘째 날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삿포로역으로 이동하여 아바시리로 가는 기차를 탈 예정입니다. 오도리역이고 다음 삿포로역에서 내립니다. 여기는 지하철이 지하철. 보세요. 지하철 타고 여기는 삿포로역인데 우리는 아바시리로 가는 기차를 탈 예정입니다. 아바시리로 가는 기차는 하루에 한 편밖에 없다고 하네요. 6시 50분에 출발하는 기차입니다. 특급 리미티드 익스프레스 5코 5 자기 표잘 받아가고. 우리가 타는 기차는 7번 승강장에서 출발합니다. 아래쪽에서 김밥을 사서 들고 승강장에서 기차를 기다립니다. 유빙선을 보러 갑니다. 호텔에서 타온 커피와 역에서 산 김밥으로 아침을 대신합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 아침을 못 먹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예쁘다. 아바시리 가는 길, 이제 해가 떠오르네요. 6시 50분에 출발하여 12시 10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기차표를 구입할 때는 승차권과 지정 좌석권을 별도로 구입해서 승차권은 들어올 때 기계를 통과해서 문을 열어주고 좌석권은 그냥 가지고 있거나 앞에 꽂아두면 됩니다. ご乗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終着網走到着です。列車はこの後折り返し運転となります。車内清掃を行います。はい。特急券お持ちですか？これ。網走札幌と。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바시리역에 도착하니 역 앞에 바로 호텔이 있습니다. 우리 호텔입니다. 호텔. 아바시리역 앞에 1시간마다 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 버스를 타고 우리는 유빙박물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버스를 탈 때 버스표를 뽑으면 이 번호가 나오는데 이 번호에 따라서 버스 가격이 달라지네요. 지금 유빙박물관으로 가는 길인데 엄청나게 눈에 덮여서 아름다운 길입니다. 우리가 타고 온 버스인데 이 버스는 1시간마다 있어서 나가는 시간을 잘 계산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은 1시 9분, 우리는 2시 4분 차를 타고 감옥박물관으로 갈 예정입니다. 유빙박물관은 전망대에 올라가면 저 멀리 오호츠크해 유빙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날씨가 엄청 흐리죠? 이 날씨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유빙관인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입장료는 990엔인데 유빙관을 체험할 수 있고 유빙관에 대한 영화를 상영하고 있네요. 입구는 이게 입장권입니다. 입구는 잘 가지고 가야지. 들어갈까요? 유빙의 모습을 영화로 촬영해서 보여주는데 촬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유빙 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관찰하는 곳입니다. 아주 작은 생물들이 살고 있네요. 여기는 유빙 체험관인데 영하 15도 정도로 온도가 유지되고 있고 젖은 수건을 돌리면 수건이 얼어서 빳빳하게 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어느 걸 볼 수 있습니다. 얘가 얼었어. 빳빳하게 얼었죠? 그런 거 보이죠? 여기까지는 입장료를 내서 가야 되는 곳이고 이제 이 계단을 올라서 위로 올라가면 유빙 전망대를 볼 수 있습니다. 유빙 전망대는 공짜입니다. 땡큐. 춥지만 소프트 아이스크림 하나 입에 물고 유빙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너무 추워서 금방 내려왔습니다. 저 멀리 오호츠크해 바다 위에 떠 있는 유빙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날이 이렇게 흐리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와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맑으면 다 곤만하겠고. 오호츠크해 유빙을 가야 되는데 일본 방송사 NHK에서 계속 촬영하고 있네요. 아마 매일매일 촬영하나 봅니다. 유빙이 들어오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유빙 박물관을 나와서 이제 보러 갈지 저는 그냥 걷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 너무 예쁘다. 아이고 차. 유빙 박물관을 나와서 이 길을 따라 내려가면 감옥 박물관으로 가는 길인데 한 20분 정도 걸어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못 걷겠다고 자꾸 버스를 기다리자고 하네요. 유빙 박물관 앞 버스 정류장입니다. 너무 눈이 아름다워서 눈 속에서 혼자 놀았습니다. 2시 4분 버스가 오면 그 버스를 타고 버스로 5분 거리인 감옥박물관에 갈 예정입니다.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위 44도이네요. 북위 44도. 저 멀리 보이는 바다가 오호츠크해 바다인데 여기서는 바다를 볼 수가 없습니다. 바다가 안 보이네요.
감옥박물관에 원. 904번이 어디 적혀있어? 유빈관에서 나와 2시 4분 버스를 타고 감옥박물관으로 왔습니다. 감옥박물관은 5시까지 여기는 5시까지입니다. 17시라도 개방하는데 4시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길입니다. 감옥박물관 입게 사는 곳입니다. 대인 한 명이 1,500엔입니다. 우리나라 돈 15,000원 정도 됩니다. 비싸네요. 얼마나 볼 게 많은지 몰라도. 나는 저기 갈게. 아니 자기 입장 끊었는데 가야지. 아바시리 감옥 입구입니다. 입구. 교화당. 아유, 너무 예쁘네. 너무 풍경이 너무 예쁩니다. 아바시리 감옥은 1890년대에 설립되어 메이지, 다이쇼, 쇼와 시대에 걸쳐 사용되었습니다. 이 감옥은 일본에서 가장 엄격한 교도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홋카이도의 개척과 개발에 기여한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여기도 박물관에서는 당시 수감자들의 생활사, 노동 조건, 그리고 감옥 내외의 다양한 시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욕실을 만들어놨네. 1984년에 감옥 기능이 현대적인 시설로 이전한 후 옛 감옥 건물의 일부를 박물관으로 개조되어 일반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이제 아바시리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시바리 아바시리 데스. 아바시리의 호텔인데 이렇게 작습니다. 여기 너무 작아서. 호텔의 짐을 풀고 호텔에서 10여 분 떨어져 있는 아바시리에 번화가로 왔습니다. 여기서 저녁을 먹을 예정입니다. 와 정말 작네. 한국말로 잘 되어 있어서 이것저것 우리가 잘 보고 골랐습니다. 요즘은 어디든지 한국말이 잘 되어 있네요. 음료수. 자 이제 주문이 끝냈습니다. 오도 상신증 정리 완료. 야. 끓어야지 빨리. 불 켜놔야 되는 거 아니야? 미국에서 소세지나 햄 이런 게 나오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나라 평소 먹던 대로 넣고 찌개를 끓인 거야. 삿포로 여행을 하면서 만난 분들과 즐겁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강건조 오징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말이 나오고 있대. 우리는 호텔 앞에서 터미널 쪽으로 1.5km 걷는다고 합니다. 걸어서 우리는 오로라 유빙선을 타고 갑니다. 우리 남편 오래간만에 출연합니다. 자, 한 말씀 해보세요. 자. 오늘 온갖 사고 뭉칩니다. 유빙 뭡니까? 유빙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아무로 기대가 많습니다. 오늘은 홋카이도 여행의 하이라이트 유빙을 보러 가는 날입니다. 오호츠크해에서 흘러들어온 유빙을 실제로 본다니까 많이 기대가 되네요. 배를 타고 오호츠크해로 떠날 예정입니다. 여기는 버스 터미널인데 호텔에서 10여 분 걸어왔습니다. 여기는 아바시리의 길입니다. 길 옆에 얼음 중심가입니다. 얼음벽이죠, 얼음벽. 쇠빙선 오로라호를 타기 위해서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선착장에 도착하니 시간이 8시 20분 정도입니다. 교류센터 유빙 가도 버스도 여기까지 오네요. 이 버스를 타고 와도 됩니다. 이 오로라호는 아바시리 지역에서 운항하는 관광 유람선으로 겨울철 오호츠크에 나타나는 유빙을 관광객들에게 가까이서 보여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예약한 표를 보여주고 배에 탑니다. 우리가 예약한 표는 9시 출발입니다. 탈배입니다. 저배 보이나요? 배 타면서 가는 배에 타고 난 다음에 모르고 앞자리로 갔더니 여기는 특별석이라서 400엔을 더 내라고 하네요. 밖에서 사진만 찍었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이 유빙선 오로라호는 겨울철에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데 대략 1월 말부터 3월 초까지만 운행한다고 합니다. 기후 조건에 따라서 다소 변동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로라호는 특별히 강화된 선체를 갖추고 있어서 얼음을 깨며 진행할 수 있으며 승객들에게 안전하게 유빙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승객들은 배의 갑판에서 또는 내부 관찰실에서 오호츠크해 유빙을 감상할 수 있으며 운이 좋다면 물개나 다른 해양동물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유빙만 봤습니다. 유빙선을 타고 가는 체험은 아바시리 방문의 최고 하이라이트입니다. 차갑지만 신비한 겨울바다의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바시리 유빙은 일본 홋카이도의 오호츠크 해안에서 겨울철에 관찰할 수 있는 자연현상입니다. 유빙이란 바다에 떠다니는 얼음 조각을 말하는데 이 현상은 시베리아의 매우 추운 대륙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바다의 표면을 얼게 만들어 형성됩니다. 이 얼음은 오호츠크해를 따라 남쪽으로 흘러 홋카이도의 동북부 해안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호츠크해에서 흘러 들어온 유빙은 해안선을 따라서 광대한 흰색 얼음의 별판을 만들며 해양동물들이 유빙 위에서 쉬는 모습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체험이었습니다. 유빙선은 1시간 정도 타는데 망망대해를 보면서 같은 풍경이 계속되므로 1시간 정도 타면 별 아쉬움 없이 내릴 수 있습니다. 유빙선에서 내려서 옆에 있는 유리공예관을 한번 둘러보고 우리는 호텔 앞에 있는 식당에 왔습니다. 여기서 점심을 먹습니다. 이렇게 주문하게 됐습니다. 주문하기.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심에 있는 규동집입니다. 호텔 앞에 식당이 있어서 파채 규동과 카레, 조개탕을 먹었습니다. 가성비 좋은 식당이네요. 덮밥도 맛있고 조개탕에 조개가 많이 들어있어서 국물이 시원했습니다. 이상하게 조개가 많이 들어있네.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시원하지. 우동이 우동하고 비슷한 건 줄 알았어. 식당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가 있네요. 아바시리 메만베츠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입니다. 버스 값은 1,050원입니다. 일본이지 일본. 공항 버스를 타고 내려서 이제 메만베츠 공항에 왔습니다. 메만베츠 공항에서 아바시리 공항에서 국내선을 타고 삿포로 치토세 공항에 도착. 약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치토세 공항에서 리무진 버스를 타고 삿포로 호텔에 도착하니 시간은 거의 5시 30분. 해가 빨리 지는 겨울이라서 깜깜합니다. 호텔에 짐만 올려놓고 저녁 식사로는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돈까스 집에 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은 BA 원데이 투어 가는 날입니다.